한번에는 동부산 중에서 해운대를 했고요. 예. 오늘은 수영구를 할 거고, 다음번에는 기장군을 할 거예요. 예. 근데 기장군이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조금 더 걱정 반, 재미, 흥미로운 반입니다. 기장군은 음. 우리 고 대장님 나와바리 아닙니까? 그럼요. 잘 아시니까 뭐 네, 저보다도. 네, 그래서 주요 정보하면서 보면서 같이 저도 아는 네. 만큼 최대한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부산 또 요 최근에는 좀 많이 기대가 돼요. 그렇죠. 이제는 솔직히 동부산은 좀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중부산은 아직도 대부분 다 움직인 상태거든요. 그래 내년에 또 많이 움직일 거라서 미리 그저 지금 봐놔야 됩니다. 지금. 네, 지금 딱 봐놓으면 딱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출 규제와 지금 이제 겨울 비시즌 이 주기가 딱 겹치면서 소강 상태가 있는데 이때가 또 한 번 기회의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저희는 이럴 때 더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도 불경기 때 진짜 많이 다녀봐야 돼요. 저희는 불경기 뭐 그 미분양 폭탄 그다음에 마피 무덤 이럴 때 많이 다녔는데 그럴 때는 대접도 잘 받고 분양사무소든 부동산에서 대접도 잘 받으면서 좋은 물건을 할인된 금액에 그렇죠. 네, 좋은 조건에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나서 보면 그게 또 제일 큰 수익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지면 그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마치 지금의 좀 비트코인처럼. 그래서 한창 이럴 때 좀 쌀쌀할 때 많이 다녀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수영구 보겠습니다. 자, 수영구에는 주요 개발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인 개발은 저번 앞 시간에 동부산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수영구는 솔직히 좀 작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지도에서 보면은 동부산 중에서는 가장 토지 면적도 작은 집지에 있습니다. 네. 이제 지도를 보면 요게 이제 거의 대부분 수영구에 속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다 여기 이제 삼익빛이죠. 삼익빛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천동 일대 이제 이게 사분위 해가지고 지날수록 가격이 비싼아들이거든요. 네. 예, 대부분 저쪽에 비싼 아들이 다 몰려 있다. 광암대교를 보이면서 그런 애들이죠. 네. 그래서 수영구 하면은 약간 옛날에 남천 삼익빛이가 대표적인 아파트고 네. 8, 90년대 최대 부촌지였었습니다. 남천동 하면 이 소재지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이 주변에 노후화가 되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 뭐 솔직히 평균 가격으로 보면 해운대보다는 수영구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죠. 이제 해운대는 아무래도 이제 재송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제 송정이라든지 이런 게 좌동. 같이 있다. 네, 그런 게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평균가가 조금 우동, 자동, 중동 보면 수영구보다 높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평균가는 수영구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은 참고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간단한 재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뭐 제3 황천 혁명 터널, 황령산 3터널, 황령산 3터널. 예, 그게 이제 내년에 25년도에 착공해가지고 30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예, 수비상거리에서 이제 대남교차로 쪽으로 바로 둘 다 굉장히 부산에서는 막히는 동네죠. 막히는 동네인데 혹시 코스가 어디로 뚫리나요? 한번 이게 지도로 잠깐 볼까요? 네, 제가 일단 지도를 켜겠습니다. 이제 어디서 어디로 뚫리는지를 알아야 예, 공부가 되겠죠.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대남교차로죠. 네. 지금 터널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서면 쪽으로 해가지고 터널이 지나가는데 지금 보면은 수비상거리, 수영구 왕미동 이쪽이죠. 네. 수영구, 왕미동, 배상, 연산 여기네요. 여기 이제 정확한 위치는 저도 아직 여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차로가 중점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대략 이제 요 정도. 그렇죠. 거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터널 해가지고 제3 학년차는 이쪽으로 나오죠. 여기로 나옵니다. 이 길로. 대남교차로 쪽으로 또 넘어오네요. 그렇죠. 바로. 대략 한 요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남천동 이쪽으로 가려면 광안리로 가려면은 저 수비상거리 연산동 쪽이죠. 저기서 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차도 막히는 구간이고 삥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삥 돌아가지고 광안리로 와야 되는데 이제 바로 다이렉트 해가지고 광안리로 바로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일단 후반기에 착공 예정이고 이게 보면은 여기 있구나. 요 자료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뚫립니다. 이렇게 뚫린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우리 주거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통적으로 굉장히 막히는 도로인데 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교통 저기도 좋아지고 하니까. 네. 그렇고 요게 이제 나왔던 게 요거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토부에. 네.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승악터널하고 대티터널하고 황령산이 세 개가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세 개가 진행 중입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고. 혼잡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용객은 그렇죠. 많다라는 거고. 차가 막히고 도로가 혼잡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뚫리면 저는 아무래도 또 남천동하고 대연동하고가 더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더 막힐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연산동은 그래도 그나마 이쪽으로 좀 괜찮을 교통 체계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수요가 그저 이쪽으로 몰리는 수요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막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돼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흔히 부르는 연양 라인 여기도 또 호재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1급지랑 바로 통하니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이 중급지에서 시작했는데 부산에서 딱 중위권이었는데 이제 롯데 여기 양정 롯데가 탁 쳐주면서 약간 이제 좀 더 상위권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이 교통까지 보통 이 입지가 탁 업그레이드 된다는 크게 교통이 좋아지거나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대수가 탁 늘어나줘야 이제 입지에 업그레이드가 탁 일어나던데 여기 연양 라인은 또 한 번 일어나네요. 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9억대 분양을 갖다가 롯데가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완판이 되면서 역시 영정에 9억대 인정을 하는구나. 저도 솔직히 살짝 놀랐어요. 이번에 좀 많이 낮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빨리 완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요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남천동, 대연동, 여기 연양 라인 여기는 딱 호재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솔직히 수영구하면 저는 제일 큰 호재는 딱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뭔가요? 특별건축법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특별건축구역. 시범이 됐어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총 3개가 선정이 됐는데 다른 거는 이제 2개는 호텔, 숙박 관련된 거고 여기 보면은 뭐 남쪽 하버타운 뭐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아파트는 얘가 이제 그래서 사육위치가 99층으로 이제 세계 건축가 이번에 그것도 만나면 했더라고요. 그래서 99층, 주거로서 99층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죠.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제니스 같은 경우 두산이부터 제니스 마린시티의 주거로서는 최고의 높이인데 부산에 또 한 번 주거로서는 최고의 높이에 도달한 녀석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호재긴 호재지만은 이제 산업 배치가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또 다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늦어진다는 그런 반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된다면은 현재는 이제 조합은 감정가가 4,500에 일반 분양가 4,900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사시나 있는 상태고요. 사시 중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요거 있죠, 그죠? 요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가가 22년 9월에 났는데 아직도 이제 이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설계도 명리누리 일어났고 뭐 그런 말이 많아서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4,900이 이거 발표나고 연났었죠. 이게 제가 7월달 물량으로 기억을 해요. 7월경에 나왔던 산업비치 물량들인데 감정가 대비 마이너스 피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8살 기준 30평 기준으로 보면 한 8억에서 9억대 물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7월 요 발표난 것 동시에 딱 다 쓸고 갔죠. 그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여기 30병에 40병, 30병대가 한 제가 알기로는 13억, 14억. 그 정도 물건이 아마 한 물건 한번 보시면 바로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 물건이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고객노는 실거래 기준으로 보거든요. 매물이랑은 조금 또 반영이 늦긴 합니다. 그래서 뭐 34평, 35평 해가지고 이제 11억 5천 이렇고 실제 매물은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14억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억이 아마 정고점이었을 거거든요. 맞아. 그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겠습니다. 수영구는 이 삼익비치는 부산을 리딩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매매로 보겠습니다. 제일 낮은 가격이 11억이고 이제 13억 6천까지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계속 찾아봤거든요. 삼익비치를 원하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시세가 좀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억 순간 4억 이런 거예요. 4억이 그냥 순간 나는 건데 솔직히
서울을 봐도 확실히 좋은 데만 오르고 있거든요. 네. 좋은 데만 이제 심할 정도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삼익비치가 조합은 일반 분양가 4,900 예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봐야 됩니다. 그죠? 네. 4,900이 아니고 5,000, 6,000대까지 이게 99층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잡힌다면 하면은 뭐 분양가 또 시장이 탄력받으면 5,000, 6,000대 네. 충분히 이상 넘어가야 되는 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5, 6천을 딱 찍을 수 있는 게 딱 삼익빛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거는 뭐 워낙 전국구 그렇죠. 아파트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설계가 아마 들어갈 거고 하면은 꾸준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14억 지금 11억 저는 가격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네. 11억 뭐 네. 13억도 있고 하지만은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투자적으로 한쪽으로 본다면은 이제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솔직히 이 가격이면 서울가지라는 생각이 네.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실거주로 장기로 보면 근데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럼요. 일반 사람들이 살기에는 할 수 있는 완전 아파트가 초하이엔드죠,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LCT나 이에나 이런 그럼요. 그 일반 아파트라고 보기는 이제 힘듭니다. 네. 저희는 이 볼 때 전체 시장이라든지 공간 구조를 잘 보거든요. 예. 그래서 마린시티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여기 펜트급이라든지 좀 조망 잘 나오는 거 사는 분들이 사실 부산에서 제일 부자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용호동으로 일부 갔는데 또 여기 그대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용호동 W로 갔었고 그 다음에 LCT로 갔고 이런데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점점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사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는 사실 좀 조심스럽고 우리가 이제 좀 소수로 그냥 이렇게 얘기 나눌 때 보면 참 이거 팔아서 이사 어디 가냐. 제니스 펜트나 아이파크 펜트 팔아서 이사 어디 가냐 딱 하는데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제 아시는 분도 제니스 펜트 계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뭐 가려면 LCT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실제 너무 지금 너무 또 비싸고 또 이제 LCT도 이제 좀 이제 연식이 조금씩 아직은 조금있지만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나마 이제 요즘 이제 막 이제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그죠? 네. 웨이브시티 저번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네. 웨이브시티가 원래 이제 올해 분양 예정을 했었는데 밀렸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홍보한다고 많이 돌아다녀서 물어보니까 일단 12월 달에 이제 사업 홍보한다고 제가 초대장 보내달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도 아마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내가 그래서- 건설사라도 조금 그렇죠. 대출 규제 풀릴 때 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네. 내년에 그죠. 좀 네. 또 다시 돈이 이제 은행에 돌면은 그죠. 그때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죠. 요거죠. 남천 서밋. 남천 서밋이죠. 저도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녀석이라서 39평 이상의 대형 평수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서 얘는 광안대교가 진짜 파라나바비가 보이는 녀석이죠. 그렇죠. 네,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그 남천 반도하고 뉴비치가 이제 예전에 따로따로 진행하려다 지금 같이 합병해가지고 재건축을 갖다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때 나중에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합병 올라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요 앞에 라인은 그죠? 대부분 다 뷰가 굉장히 광안대교 뷰가 파노라마 형식으로 잘 보이는 녀석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보다 이것도 분양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솔직히 아까 중에 뭐 마린시티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볼만한 단지가 진짜 몇 개 안 되거든요. 몇 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삼익비치하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많이 남았지만 남천 서밋하고 3호 가든이 3파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우 2구역은 사실 브랜드가 조금 아쉽고 뷰도 조금 아쉬울 것 같고 큰 평수가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25평, 30평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네. 그다음에 르엘은 또 사실은 조금 입지가 아쉽고 입지적으로 해운대에 계신 분이 가기는 조금 빠질 수도 있죠. 네. 샘턴파크 분들이 이제 조금 신축 원하는 수요가 좀 갈 것 같고 그냥 완전 하이엔드, 초하이엔드 부산에서 레벨로는 진짜 삼익비치 아니면 남천 서밋 이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삼구역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구는 솔직히 여기가 이제 진흥지금 주거단지죠. 주거지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기서 신축발하면은 프레스티지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네. 그래서 솔직히 남천동 일대도 아파트를 치료를 해도 아파트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것도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여기 어울림도 이제 재건축으로 다 진행이 됐던 거고, 네. 이제 남아있는 게 이런 거라든지, 우성, 이런 대부분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리고 시장통도 그때 몇 구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 1구역인가? 여기도 이제 해지됐죠. 네. 해지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아파트가 들어올래도 뭐 들어올 수는 있지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워낙 땅덩이도 네. 작고, 맞아요. 근데 또 초고가로 갈 거고, 삼익비치부터 보면 맞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는 최대 수혜지는 뭐 남천자이라든지 그렇죠. 또 남천 서밋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지 한 개씩 조금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운대는 워낙 넓어서 우리가 조금 큰 틀에서 봤다면 예. 요 남천동은 좀 세밀하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또 건물이나 뭐 이런 땅 네. 하기에 좋은 지역들도 제가 추가로 좀 제 생각을 네.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삼익비치가 투자적으로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안 받쳐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벌써 이미 나는 11억에서 13억 주고 30평대 기준으로 사야 되는데 예. 우리 비과세 구간은 12억까지잖아요. 예. 그러면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수익률은 좀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예, 투자 금액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상승률이 높은 거는 또 삼익비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인사이트를 쌓아가고 있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상담할 때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울의 압구정 현대, 아파트, 뭐 부산의 삼익비치, 이거는 역사적으로 싼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 비싸다 하는데 하락장에서도 비싸다 해요. 근데 상승장이 오면 걔부터 한참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이클상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이 2013년 하반기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도 당연히 압구정 현대가 비싸다 했고 16년쯤에 되면 압구정 현대가 이미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추격 매수할 거냐 아니면 더 오른 걸 살 거냐인데, 결국 18년, 20년, 21년에 보면 결국 압구정 현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실수요, 실거주의 가치, 그 다음에 장기 보유의 가치로서는 삼익비치가 그래도 먼 훗날 우리가 한 4, 5년 뒤에 딱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예, 누군가는 욕하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이 삼익비치를 갖다가 한 8억대 이제 한 작년인가 사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수익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자기가 실거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갭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세가 1, 2억밖에 안 나가는데 네. 도대체 얼마를 보고 샀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나 상승이 그런 걸 보고 샀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4,900이면 얼마죠? 35, 한 16억? 16억 네. 넘어가나요? 16억 넘어가나요? 최소한 20, 30억, 30억은 이상은 보고 나는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특별 건축부로 지정이 된다면 이제는 제가 할 때는 50억 이상은 보고 아마 충분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물론 이제 서울이 이제 60억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를 것도 이 녀석이거든요. 부산에. 네, 그렇게 그렇죠. 치고 나갈 만한 녀석. 그래서 얘는 그러더라고 이번에 99점 올라가니까 저는 이제는 45, 55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삼익비치의 제일 중요한 호재는요. 네. 서울 대장 아파트가 얼마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결국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데, 항상 서울 1등, 부산 1등 아파트를 서로 비교하면 부산을 딱 치고 가려면 서울의 천정이 딱 열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항상 이제 부산 1등이 2.5배에서 3.5배, 그러니까 3배에서 딱 전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이 60억을 찍었기 때문에 부산의 이제 대장급이 이제 물론 대장급 20억 가겠구나. 저는 사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선수 고수들은 약간 이런 오랜 역사를 봐오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약금 5%제 하면 너무 좋겠다 했던 그 얘기를 했었죠. 네, 남천 서밋입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더파인이죠. 네. 더파인을 보고 이걸 얘기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자, 더파인 보겠습니다. 자, 더파인. 자, 여기 있죠. 그죠. 광안리 구역입니다. 이 구역인데 저도 모자라우스를 갔다 오고 갔는데 3,300 정도 분양이나 12억 정도 8사 기준으로 분양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비싸다는 얘기 많아서 당연히 비싸죠. 비싼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광안사이가 얘가 이제 피어 나오는 애들이 얼마까지 갔나요? 한번 볼까요? 한 14억 최고가가 14억. 14억 5억까지 갔던 5억까지 갔나 못 갔나? 광안차이가 최고가가 자 14억 4,500. 4,500. 네. 야, 그래 봤을 때는 솔직히 얘 두 개를 비교한다면은 얘가 더 좋은 점은 뭐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당연히요. 브랜드 안 딸리죠, 그죠? 네. 또 하이엔드급 들어온 거예요. 네. 거기다가 세대수도 더 많아요. 네. 그죠? 물론 구릉지 위에 있는 녀석하고 밑에 있는 녀석 비교하는데 밑에 있는 녀석은 얘보다 더 봐야 되죠. 네. 지하실도 가까우니까. 그래 봤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12억, 13억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봤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의 단점이 있었죠. 내년 6월 입주라는 거. 그게 가장 저는 그래서 그래.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때 당시 5% 계약금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그죠? 경쟁률이 한번 볼까요? 머리 잘 썼죠. 네. 와, 저 순간 5% 했을 때 우와 했었어요. 이거거든요. 네. 와, 최대 43.92대 1. 1순위 마감이 됐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게 5%제 하면서 이렇게 경쟁률도 굉장히 시장 부산이 안 좋아가지고 한때 이제 좀 그랬는데 이 경쟁률 나오고 나서 기사가 막 떴죠. 네. 아, 부산에 이제 하이엔드급 이 12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경쟁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계약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저도 나쁘지 않은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구청에 들어가서 미분양지를 얼마 나왔는지 아는데 공개 미공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가 저는 조금 미분양이 좀 많이 났으면 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방금 말씀대로 네. 그러면은 남천 서밋에 영향을 받아가 가들도 좀 그래 하지 않을까 기대를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계약력이 좋고 하면 제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네. 우리보다 사실은 더 수익성 분석에 예민한 사람이 건설사니까 평당 100만 원 차이가 엄청난 수익의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천 서밋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쟤도 이제 아마 고분양 예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철거 다 들어갔고 상부 철거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아마 내년 상반기쯤 예정하지 않을까? 분양이 네, 올해는 좀 이제 12월 달에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대출경기도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대출 부분도 BF 대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이것도 상반기에 예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얘가 4,500에서 4,900? 큰 평수 이거 그 도면하고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앞에 아무래도 바닷가고 하니까 앞에 상가 해가지고 트리플 상가 이렇게 쭉 배치가 되더라고요. 네. 앞에요. 가운데 이렇게 트리플 상가가 쫙 도면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또 나올지 서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가운데 그 상가를 많이 넣어버리면 입주민에 대한 이제 그런 사생활이나 그런 게 조금은 자기들만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매수를 갖다가 고려하시는 분은 계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상가를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버리면 더 그렇죠.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나온 조감도를 보니까 약간 상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메가마트 부지가 매각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가를 좀 넣었나.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남천 서밋이 딱 어떻게 보면 들어오면서 뷰적으로 단점은 푸르지오 대연 서밋,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의 딱 뷰가 좀 요 라인들을 좀 가리게 되는 단점이 있고 이게 이제 4,500, 4,900 하면 15, 16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푸르지오 서밋이 도로 하나 건너는 차이로 좀 싸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 가격적으로는 또 조금 호재가 있을 거고 그래서 1장 1단이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는 뷰 차라리 가려지는 거를 차라리 처음부터 사가지고 항상 말씀드렸던 게 뷰 막히는 지금 뷰 보인다고 샀다가 뷰 막히는 그렇죠. 낭패를 보지 말고 아예 뷰 안 막힐 만한 101동을 보던지 아니면은 차라리 뷰 안 막히는 뷰 처음부터 막히는 거를 가성비 좋게 가던지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근데 남천 서밋은 사실 뷰가 상당히 많이 살려서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돈 있으면 사고 싶은 투자를 떠나서 글을 읽었겠지만 5% 한다면 무슨 가져가야죠. 네. 16억에 8천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이 있죠, 얘가 2030년 입주 예정이에요. 공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럼 이제 중도금 부분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LCT도 제가 투자를 고려했다가 이제 틀었던 게 그 중도금 유이자 부분만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못했었어요, 당시에. 대출이자는 내가 만약에 집을 개인 명의로 샀다 하면 양도세 경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차라리 대출이자만큼이 무이자로 가고 차라리 분양가가 비싼 게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하면 훨씬 유리하고 또 잔금 칠 때도 오히려 더 유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분양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입주까지 공사기간이 길어서 입주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고 또 계약금 5%제 했으면 좋겠고 또 중도금은 차라리 비싸더라도 유이자보다는 무이자 했으면 참 일부 좋겠다. 무이자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부산이 지금 보면 우동하고 남천동 기준이 딱 이제 부산에서 제일 비싼 동네잖아요. 근데 여기 신축 아파트가 잘 없어요. 맞아, 없어요. 그래서 남천 서밋은 결국에는 얘도 비싸다 하지만 지나서 보면 이때가 쌌구나 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1년도를 잘 봐야 돼요. 폭등할 때 그때 당시에가 분양했다면 얼마 했을까요? 6천만 이상 분양했을 거예요. 지금 그나마 4,500도 5천 분양하는 거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분양하는 거거든요. 부산 21년도 대장 올라갈 때 17억, 18억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만큼 떨어 14억까지 확 빠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가격에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면은 이제 다음 상승장에는 그 이상 아까 말씀대로 서울이 갔으니까 부산 대장은 20억 가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번에 충분히 20억을 뚫을 겁니다. 벽을. 그래 본다면은 우리가 뭐 그 대연상구역 같은 경우, DIR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7억에서 8억 분양 나왔을 때 욕했었거든요. 무수히 비싸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피가 1억씩 붙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저는 4,500, 뭐 4,900 분양해도 이거 곧 또 싸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결국 입주 기간이 언젠지가 중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길다는 게 공사 기간이 길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자 부분에 조금 부담되지만 그동안 또 우리가 저렴하게 10%를 가지고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죠. 안 그러면은 얘를 여주가 16억짜리를 갖다가 갭으로 가져간다면 그 10억 들 거예요. 요새 전세가가 워낙 신축은 부산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분양가가 좀 높아서 부산 전체적으로 이제 인건비라든지 건설비가 올라가지고 분양가가 좀 높은 게 가장 지금 안 좋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분양가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딱 분양권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인데 맞습니다. 딱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분양가가 높아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금 뭐 대장을 갖다가 가져가기에는 투자금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도 좀 비싸도 분양권을 가져가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을 갖다가 그 기간을 볼 수 있죠. 그동안 충분히 저는 상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요약해드리면 부산의 제일 비싼 동네 해운대구 우동, 남천동이고 이제 뭐 그다음 중동 이렇게 있는데 뭐 강안동 이렇게 4개 동네가 1등, 2등 동이거든요. 근데 신축 분양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가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기축 아파트들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신축 분양권에 비싸더라도 더 수요가 몰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는 이 사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또 고분양가에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분양가를 분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고. 그러면 고분양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조건과 이런 입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게 또 나오다 보면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기축 아파트들이 싸다라고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천자이 한번 이야기하고 또 갈까요? 최고야. 그때 미분양 나왔을 때 진짜 잡고 싶었죠. 우리 임장 갔을 때 참 괜찮다 했었죠. 뭐 샤워 후에 나중에 이제 산육 비치가 들었으면 일부 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아 입지가요. 입지가 진짜 뷰도 어느 정도 앞에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때 미분양 그때 얘가 시장이 막 폭등했다가 이게 이제 끝물에 이제 하는 바람에 이게 그때 후분양했잖아요. 후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0억대 물건이 막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다 아마 빠졌을 건데 이제 바로 학군지구죠. 남천역 도보로 바로 가능하고 뷰까지 나오고 이런 입지가 없어요. 부산이 진짜 미소같이 있는 애들이고 뒤쪽 아들은 다 가리는 아들이거든요. 얘들은 물론 이제 하늘채 같은 경우는 대장 역할을 했지만은 얘가 들었으면 완전히 얘는 다 가리네. 금호도 그렇고 지금도 이 금호 같은 경우는 다 가리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진짜 기회 되면 저는 뭐 얘는 더 좋지만은 지금 얘가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14억까지 할 걸요. 좋은 것들은. 자, 남천자이 현재 매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평 기준으로 30평대. 일단 11억 5천 뭐 이건 당연히 비교 안 나는 거고 하나.
그다음에 이제 13억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제 비싼 거는 17, 18억, 아. 16억 이렇게 있습니다. 야, 17, 18, 16 넣으니까 남천 섬이지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만하죠 사실 네, 뷰 나오는 거 맞아요. 기준으로는. 맞아요. 이제 사실 이런 데는 다 하이엔드 시장이라서 지금 트럼프 월드 센텀 1이 16억까지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 월드 센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마린자이하고 예. 남천자이가 예. 이제 30평대 기준으로는 딱 얘가 거의 서로 1등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14억대 이상 무조건 이제는 네. 보고 있죠 다. 그래서 남천자이도 이제 한 번 또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희가 질문은 한 번에 또 답변 드릴 테니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중간중간 또 답변 드리고 한 번에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남천자이 뷰 나오는 거는 예. 가져갈 만하다 봐지고요. 가끔씩 뷰 안 나오지만 아예 좀 싸게 나온 금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저는 좀 가져갈 만할 것 같아요. 입지가 워낙 좋아서 네. 또 주변에 아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 지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얘도 먼저 지을끼고 얘가 나중에 이제 가끔 16억 이상 분양을 해버리고 얘는 더 분양할 거예요. 얘들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 이슈들이 계속 있어서 여기는 계속 지줄 거라고 봅니다. 네. 참고로 이제 여기 부동산 지인이 시세 반영이 좀 빠르거든요. 뭐 그 우리가 KB 부동산 시세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세도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부동산 지인이 이제 자기들만의 시세 그 분석 툴이 생겼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시세 반영이 빨라요. 증감률 말고 시세를 봤을 때요. 이제 당연히 이제 구별로 봤을 때도 해운대구보다 수영구가 비싸고, 왜냐면 해운대구가 반여, 반송, 뭐 송정, 그 다음에 좌동, 이게 구축이다 보니까 평균가를 좀 깎아먹어서 그렇고, 수영구는 대부분 망미동을 제외하고는 밀락동, 광안동, 남천동이 딱 이제 받쳐줘서 그런 거고요. 동 단위로 봤을 때는 우동과 남천동을 비교하면 우동이 2,500, 남천동이 3,000으로 원래는 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천동이 치고 올라와 버렸어요. 이 아파트 몇 개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동이 이제 구축이 다 돼버리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동단위 1등은 남천동으로 뺏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파트 우리가 그러면 그 국평 기준으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치잖아요. 그래 봤을 때는 이제 한때 남천자이가 14억으로 해서 1등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월드 센텀이 16억 가면서 다시 우동으로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린자이가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막 거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격 반영이 많이 안 됐는데 여기도 이제 좀 치고 갔어요. 그러면 다시 또 남천자이가 좀 치고 갈 것 같아요. 뷰 나오는 거 기준으로 해서 치고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기 보세요. 1등으로 갔을 때는 남천자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지금 또 비교되는 게 뭐냐면 남천 더샵과 해운대 자이가 또 비교되는 것 같아요. 이제 30평대에서 좀 입지 측면, 뷰보다는 입지 측면으로 가는. 그래서 저는 남천 더샵이 이렇게까지 사실 치고 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해운대 자이보다 더 지금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축발에 그죠? 제가 신혼부기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얘도 이제 전세가 못 맞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 빨라요. 왜냐면 이 중류에 신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특히 신축의 대단지, 이제 주복 같은 경우는 조금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일반 대단지 아파트, 여기 이 정도면 이 동네에서는 좀 대단지 속하거든요. 많이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구축들이잖아요. 이제 오래된 구축이다 보니까 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조금 해운대 자이보다 약간 살짝 높게 이렇게 가겠죠.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 높게 가겠죠. 좀 더 신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천동, 지금은 감히 저는 이제 남천동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 이제 우동에서 바뀌었거든요. 대장 아파트 바뀌었죠. 이제 하이엔드 이거 들어오면 또 바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평균 지표라 봐야 되나? 남천 더샵과 해운대 자이 비교했을 때도 남천 더샵이 조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들은 분양을 해버리면 이건 아파트가 말씀대로 없어요. 수용구는 보면 여기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없죠. 여기 이제 드파이는 이 일대가 좀 가운데 좀 있고, 여기는 아파트가 없어요. 거의 뭐 없어요. 수용 일대가 없어요. 여기 조금 있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요 라인, 그다음 가운데, 그다음 여기 아파트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아파트들은
완전 대장급들이죠. 네. 광안대교가 보인다든지 재건축 하면 얘들은 분양가가 엄청나게 방금 말씀드린 14억 이상씩 다 칠만한 녀석들이라서 네. 계속 이거는 한동안 이쪽에 수영은 남천동 라인으로 대장 노릇을 계속 하지 않을까? 맞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차피 약간 일부 뷰를 좀 포기하고 입지만 가져간다 했을 때는 사실 또 남천도시만 한 게 없으니까 신축에다가 역 가깝고 그래도 남천초등학교 조금 거리는 있지만 어쨌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리고 요 대로변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 좀 되게 아늑해지더라고요. 항상 좀 비싼 아파트는 좀 아늑함이 있어야 좀 비싼 것 같아. 프레시도 가보면은 일반 아파트가 조경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들어가 보시면 확실히 일단 뭐 이런 주복에 이런 아들하고 확실히 딱 들어가면 조경은 확실히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 보면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부크TV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남천 더샵도 2019년 한참 불경기 때 딱 그때 우리 임장 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국에서 몰려들었었어요. 그때 우리 또박이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기획해서 임장을 했었었는데 남천 더샵의 인기를 보고 아 부산시장 이거 그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맞아, 이거 맞아. 풀어주면 뜨겠다 싶었는데 11월 달에 딱 풀어줬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역시 뜨구나 이래 했던 게 이제 남천 더샵이고. 쟤도 그나마 시장이 막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 조금 별로 안 좋은 시장에서 분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뜨뜨미지근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가져간 사람이 대박 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 봤을 때는 지금도 저는 그래 따지면 조금 그러니까. 같은 일이지. 지금 좀 더 뛰면 안 좋을 때 이 정도 분할 때 딱 가져가면은 상승률이 딱 치고 이제 내년 후내년 계속 이제 30년까지 부산이 치고 나갈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싸요. 맞죠. 지금 가격 산데 2, 3년 뒤에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얘는 분명히 싸다는 얘기 나옵니다. 13 때문에. 저희 캔부스라는 이제 이 교육 채널에 보면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거 아마 임장 영상이 일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제 우리 또박이님 덕분에 여기 당첨되신 분들도 있고 친하신 분 중에 제가 공개 방송이라 누구라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불경기지만 요거 괜찮다고 했던 기억이 남는데 확실히 잘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억하는 게 이제 그때도 이제 입주가 언제였죠? 하여튼 입주 당시에 전세가가 굉장히 안 받쳐졌었어요. 근데 확실히 얘들 전세가 잘 받치더라고. 입주 당시에 얘보다 얘가 전세가 더 좋았어요. 물론 이제 입주 물량이 소진한 것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하나요. 학군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대출을 받아라. 대출을 받아 월세 세팅을 해라. 전세가가 84 기준으로 3억도 안 나왔었거든요. 얘 거의 4억 갈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은 이제 지금 월세 세팅으로 대출을 받아가 월세 세팅으로 이제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월세 세팅이네요. 네, 전세도 지금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지금 5억 8천이라니까. 많이 올랐어요. 요 당시 분양가가 이때 얼마였냐? 거의 뭐 한 5억대 맞죠. 했어요. 이제 사실 전세가가 이제 분양가 다 와간다. 그래서 이때 사실 당첨됐던 분들이라든지 분위기 안 좋을 때 했던 분들이 사실 승자고 또 그거 또 한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실 남천자이도 분양할 때 당시는 진짜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가치 분석을 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서울시장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올림픽파크 보레온 있죠. 둔촌 중흥 재건축.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가격 보니까 좋아서 괜찮은데요라가 됐었고 그게 또 부산으로서는 남천자이였어요. 우리가 이 당시에 사실 포항장일 때 얼마까지 갔었는지를 아니까 그거 대비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를 해보면 요때 그 당시 10억 이거는 굉장히 소가분들이 종구는 다 가져가고 10억대 미분양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저층이나 이런 거 남았었지만 그때도 워낙 쌌기 때문에 말씀대로 차라리 좋은 거 아니면은 조금 이제 저렴한 거 가성비로 이렇게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을 그 당시에. 맞습니다. 왜냐면 얘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기축부터 볼까? 골든 하늘채. 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단지죠. 이제 좀 나이가 든 것 빼고는.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저도 봤을 때는요. 삼익빛이 이게 가릴 거기 때문에 이제 뷰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나중에 가리게 되면 뷰값만큼은 좀 빠지게 되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고 차라리 이 입지를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비 사업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요거 남천자위를 했거든요. 예. 우리 좀 참 공개 방송이라서 말씀 무서운데 여기에 이제 고위 공무원들도 많이 들고 있대요. 예. 그래서 여기 삼익비치가 그 재건축될 때 뷰를 다 가리기 좀 힘들대. 음. 그래서 여기 대형을 잘 가져가면 뷰가 계속 살아 있을 수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야 되겠지만은 99층으로 이제 하면서 동간거리도 굉장히 넓어진다는 게 있거든요. 그럼 사이뷰가 충분히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더라고요. 여기 대형은. 그래서 저도 그거 들으면서 역시 확실히 우리가 또 아는 거와 정비 사업자의 이 시선과는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뷰를 가릴 수 있는 위험. 근데 이 동네 자체가 워낙 좋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장점. 그래서 저는 장단점을 딱 보면 그래도 장점이 많다. 선택을 해라면 장점이 많다라고 봐지고, 저는 요 금올림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아예 뷰가 안 가릴 수 있는 데를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뷰 아예 처음부터 가려져 가지고 가성비 좋은 거 이런 거 가져가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여기를 봤을 때 이 동네를 솔직히 잘 못 사. 왜냐면은 아파트에 관심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동네를 잘 몰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리 다 다니거든. 네. 안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파트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임장을 딱 갔는데 이 동네 유명하잖아요. 엄청나게 막혀요. 사소리 나고 바글바글하고 진짜 그런 동네거든요. 이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진짜 조용해. 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진짜 안 가지 보신 분들 진짜 안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진짜 조용하고 그리고 도보로 지하철 바로 코앞에 이 바닷가를 갔다 바로 도보로 바로 앞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쪽으로는 진짜 이만한 게 없어요. 바로 학원가 옆에 바로 그렇죠. 너무 좋아요. 초등학교도 바로 위에 있죠. 강남초등학교 바로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다 취향이 다른데 구남로 일대에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보면 다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관광객과 너무 많이 마주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취향 차이인데 저는 주거지는 저만의 좀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삼익비치라든지 이 남촌동 아파트들이 딱 그런 요건이 맞더라고요. 전형적인 이제 주거지 입지로서 좋고, 요 안에 들어오면 조용하고, 조금만 딱 가면 바로 학원 가고, 조금 가면 이제 상권들이 있고. 그것도 상권이 좋아요, 그죠? 네. 시장 상권도 굉장히 활발하게 좋고, 또 이쪽 상권이야 말할 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진짜 조용한 입지에 주거 환경은 좋은데 조금만 나가면은 역세권만 아니고 그런 인프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진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딱 여기 관광객이 딱 이제 딱 분리가 되는 느낌.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아파트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바로 앞에 상권이 있다 보니까 막 술 먹고 고래고래 밤 창문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요. 아들이 뭐 11시 12시고 뭐 고래고래 술 먹고 가면 일어나서 이제 단지도 한동안은 이제 처음 입주할 때 단지 안에 사람들이 그 커플들이 들어와가지고 조경 잘 돼 있잖아요.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가 막 밤만 되면 들어와가자들 그 안에서 놀고,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다 단속해 가지고 다 막아놨지만은 그게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뭐 이제 각 신혼부부들은 좋을 거예요. 바로 앞에 그런 상권이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그렇게 상권이 바로 붙어 있는 게 별로 맞습니다.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관광 상권과 붙어 있다든지 유흥 상권과 너무 붙어 있다. 이러면 조금 애기 키우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으면 좋겠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제 남천동이 이 안에 딱 항아리 안에 있는 주거지 같은 이런 딱 느낌이고, 그리고 부산은 지금 광안대교로 해서 재배치가 되고 있어요. 부의 재배치가 광안대교 뷰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이쪽에서 말씀드릴 거고, 자, 이렇게 남천동을 이제 봤다면 금호울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7억대, 매물상은 6억대를 봤던 것 같은데, 저희가 멤버십 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언급을 했던 게 금호울림이거든요. 이게 금호울림이 최고가가 11억까지 갔었어요.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이제 여기에 11억까지 갔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와 금호울림 그리고 혹은 DIL 이렇게 비교를 딱 하면요. 이게 나오는데 정말 찐 입지를 보는 분들은 금호울림을 뽑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워낙 이제 대연 혁신도 좋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정말 헷갈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세대수 브랜드 이런 거나 연식 이런 거 다 따지면 그렇지만 입지적인 부분은 그렇죠. 금호울림으로 딱 이제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참 고수분들도 많구나 이런 느꼈고 어쨌든 딱 이야기하고 나서 거의 1억 5천이 올라 버렸어요. 좀 소름 돋더라고요. 저희 여기 이제 친한 분또 여기 금올립 살고 있거든요. 항상 7억대 이게 이어서 머무르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묻더라고요. 아 지금 팔면 절대 안 된다. 이랬는데 딱 진짜 그 말 딱 떨어지고 나서 바로 1억 5천이 올라 버렸어요. 신기하더라고. 그다음 이제 광안동으로 가야 되겠죠. 강한 쌍용부터 일단 좀 볼까요? 대장이죠. 네. 대장이었던 녀석이고. 최고가가 얘가 16억까지 갔었죠. 그렇죠. 엄청나게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얘랑 강한 쌍용이랑 딱 비교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거든요. 스타요. 네, 얘가 16억 5천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는 지금 기준으로 5년차 아파트고요. 그 당시는 또 신축이었죠. 21년도니까 3년 전이니까 2년차 아파트가 되겠네. 최고가를 찍을 때는. 근데 여기 강한 쌍용은 얘 보면 11년차 아파트 6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6년 차이 나는데 5천만 원 정도 쌌다. 요러면 저는 입지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요 LCT가 들어오고 하는 중동에 좀 파워고 여기 그러면 왜 그러면 16억까지 갔냐면 저는 광안대교 뷰 광안대교 뷰가 좀 들어가지 않았냐 이래 봐지고요. 그래서 광안동은 감히 저는 이제 중동과 어깨를 나란히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가 둘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또박이님이 강한 드파인 강한 2구역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여기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여기가 이제 중동급으로 봐야 되구나.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저는 이제 강한 쌍용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걸 굉장히 좋게 봤던 이유가 결국은 그렇잖아요. 가장 아파트 개발에서 가장 큰 호재는 저는 분양권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 양정 그쪽도 그렇지만은 계속 쳐나갔었어요. 여기까지 같이 했죠. 엘리네들부터 시작해서 광안자이 그다음 더파인 그다음 지금 여기 또 팔고 있는 게 또 있죠. 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대가 주구가 없던 지역이었고 현재는 이게 나올라 있었어요. 네. 뭐 SK 옆에 있고 쫓겨난 것도 뒤에 삼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얘가 참 아쉬웠던 게 약간 그 장전 내면처럼 나홀로 대장 역할을 계속 온 게 주변에 치질색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게 들어오고 또 이쪽에 다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5구역, 8구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는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계속 충분히 치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지를 굉장히 좋게 봤던 거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요 중에서 제일 저는 좀 좋은 거 꼽으라 하면 그래도 저는 입지에 강한 쌍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드파인 10역에 제일 호재가 강한 쌍용인 것 같고 물론 이제 드파인 또 지금 비싸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상승할 것 같아요. 사실 조금 구릉지라는 게 앞에 빼고는 이제 뭐 학교들도 대부분 다 구릉지 위쪽에 존재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뭐라니 좀 저는 이게 단지가 더 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파워가 그러니까 온천 시리즈 레미안처럼 네. 그런 식으로 주구 단지가 진짜 몇만 세대 정도 형성이 돼야지 파워가 커질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 세대로는 조금은 파워가 말씀대로 얘보다는 못 미칠지 얘는 완전 평지잖아요. 네. 평지에 뭐 학교도 가깝고 또 바다도 해변가 가깝고 가깝고. 뷰까지 잘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가 입지적으로는 대장일 수밖에 변제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세 개 다 강한 자이, 강한 드파인, 강한 쌍용 세 개 다 서로 치고 갈 것 같아요. 3파장이에요. 두 개 네. 3파장. 위로는 뭐 애니들의 위쪽은 좀 저는 좀 일단은 걔네는 별로고 3파장이 세 개가 여기는 대장적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광칠이나 광호나 이런 게 들어서 있지 않 전까지는 얘가 세 개가 제일 그죠. 여기 지금 대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기에서 이제 재개발 구역이 속도 있게 쫙 치고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네,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번에 요거 있죠. 여기 보면 오션 프라임이라고 지능 모카 맨션 오션 프라임이라고 여기 소규모 있거든요. 요거라고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강안동 373 요거 있거든요. 예. 입지도 좋네요. 네. 위치가. 네. 이게 불장이었으면 좀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강안동 373 해가지고 이
번지네. 373 블럭으로 해보자. 블럭 하면 오션 요거 나오거든요. 주택 정비사. 이게 광안이 편한 세상였는데 오션 프라임, 광안이 편한 세상, 오션 프라임. 그 수사도 시행이 됐네요, 벌써. 예. 오션 프라임인가? 광안이 편한 세상. 오션 프라임. 요거, 예, 요건 것 같아요. 여기 위치 맞죠? 네 개동, 소규모치고는 굉장히 그죠? 예. 동수 4개동에 37층까지 들어오고요. 524세대에다가 그래도 또 이 편한 세상에다가 예.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조금 강한 자이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나오잖아요. 강한 자이 있죠. 네. 맞은편 여기입니다. 이 단지를 좀 가려보면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강한대교 뷰도 살릴 거. 금년산하고 아예 사이네요. 네. 요거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강원도시합하고. 뭐 세대수는 얘는 2동짜리거든요. 좀 작아서. 네. 예. 강원도샵이 강원도샵. 바로 이 금년산인데. 네. 얘는 263세대인데, 그죠? 얘도 많이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저거는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좀 그렇게 많이 빠졌다, 그죠? 네. 신축 밟고 있고 하니까. 야, 200세대라도 또 더샵에다가 네, 브랜드 인기 있고 좋고 하니까 뷰 나오거든요, 위에는. 네. 그러니까. 별로 안 많이는 안 빠진다고 가격이 다른 크게 안 아파트보다. 빠졌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분양가도 어느 정도 나왔던데 오션프에서 비밀 투척해가지고 임박해가지고 49층까지 있고 26월 3월로 입주 예정이랍니다. 이미 들어가는 철거가 진행됐네요. 네. 네. 진행되고 있어서 10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얘기 안 나오네요. 요것도 저는 입지적으로는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세대수도 막 작지도 않고. 크네요. 400세, 500세대가 넘는 거면 작은 단지는 아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강한 쌍용 옆에 여기 강한 SK 있잖아요. 요게 일단 30평대 보면요. 가격이 요거 한 건이 이제 빠졌는데 그거는 요거 요게 직거래 입주권이고 사실 이거 빼고는 가격이 안 빠져요. 이 불경기 때 가격이 안 빠지는 아파트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도 진짜 소형 단지에다가 구축이잖아요. 360세대. 이것도 더 크네. 아까는 500세대 넘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커요. 그래서 소형 단지라도 정말 역시 입지적 측면하고 대장 옆에 붙어 있어야 이런 애들은 간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 보세요. 이게 2억 5천에서 지금 5억 8천까지 올랐다가 이게 10년 정도, 10년에서 2009년에서 여기 가격이 꾸준히 오르잖아요. 사실 이런 소형 아파트가 딴 지역이었으면 이렇게 안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임장을 갈 때 항상 이런 약간 숨은 보물찾기처럼 보는데 화랑 맨션도 보면요 대지 지분이 잘 나오잖아요. 레이카운트에서 빠졌거든요. 이런 애들도 보면 이제 가격이 여기 1억대 하다가 지금 3억 2천까지 3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가격도 안 빠져.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전세 끼고 살 때는요, 내가 뭐 물론 이제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5천 갭차 들어가가지고 지금 3억이 됐다 하면 1억 뭐 이상 올랐잖아요. 1억 8천이 올랐으면 수익률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파트, 물론 이제 광안쌍용처럼 좋은 아파트, 돈 많은 분들은 좋은 아파트에 재택하면 좋지만 내 돈이 부족하다면 어쨌거나 좀 작은 돈으로 투자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대장 옆에 입지 좋은 녀석. 이게 진짜 성공 법칙인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도 가보고 뭐 경기도 광명 이런 데 다 가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하나만 딱 더 보겠습니다. 광명 사거리 이런 거 보면 아마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광명역으로 해야 되겠다. 광명. 자, 우리랑 임장 가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광명 사거리역인데 여기 아실에서 보자. 광명 내거리역.
왜냐면 이거를 봐야 그 인사이트가 쌓이기 때문에 항상 그저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네. 해봐요. 네. 그래서 광명에서 보면 여기 철산역 재건축이 대장급이고 그다음 여기 광명 뉴타운이잖아요. 네. 여기가 단지를 주면 여기가 이제 뉴타운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경기도 1급지 수준까지도 부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이게 재개발된 건데 그 팰리스 필 1차 있죠. 여기가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그다음에 광명 아크포레 자이 위브 참 아파트 이름이 그래서 팰리스 필 1차 아파트를 보면요. 꽉 땡겨 있네요. 예. 팰리스 필 1차 팰리스 필 1차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요. 여기 낑겨 있죠. 그래서 로드뷰를 보면 더 심합니다. 자. 여기 이 아파트예요. 요 1차. 네, 이제 뒤에가 새 아파트들이 들어온 거고 요 팰리스필 1차가 요거고요. 그래서 보면 팰리스필 1차 해가지고 광명 팰리스필 1차, 2차, 막 3차 이래 있거든요. 여기 아까 광명 내거리 천왕역 옆에 여기서 보면요. 여기 1차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알바끼처럼. 요 2차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요. 가격이 상승률이 꽤 높아요. 요때 보면 상승률이 몇 프로예요? 막 93%. 이런 것들도. 완전 끼어 있잖아요. 완전 끼어 있네. 이런 것들도 보면 막 121%. 근데 전세가율이 이게 이제 엄청 맞다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세가에 붙는 시기 보세요. 거의 무피다 이럴 때는. 이때는 갭 차이가 6,800이고. 그래서 항상 대장이 딱 들어오는 대장 옆에 낑긴 단지, 끼어 있는 단지 이런 거를 좀 가성비 투자로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좋네요. 사람들이 우리가 임장을 돌아보면 이제 좋은 거 좋다는 어떻게 보면 공부 조금 하면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소자본으로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같이 봐야 되니까. 다 대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아까 광안 이편한 세상 오션 프라임 요거 눈여겨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광안 SK뷰 뭐 엘리넷들 이런 것도 치고는 갈 것 같아요. 그냥 얘가 끌고 가서 끌려가는 이런 단지죠. 그리고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 요런 유비치나 반도보라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좀 어떨 것 같나요? 맨 처음에 따로따로 유비치 따로 남천 반도보로 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같이 하자라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구역은 해지됐다가 다시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분명히 또 다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부분 반대파들도 있죠. 그냥 따로 가자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 진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통합 재건축으로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은 결국은 얘를 흡수 안 해버리면은 얘들은 뷰가 없거든요. 얘가 올려버리면 다 그리지잖아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 무조건 얘는 가져가야 되는 거. 얘 단독을 하려니까 또 너무 작아. 세대수가 작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게 저 할 때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별 그런 거 없다면 진행 같이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합쳐서 가기만 하면 서로의 완전 호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도 여기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션 테라스 한번 훑고 가야죠 또. 얘도 의외로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놀랐어요. 이 지하철권도 아니고. 학교가 가까운 거다. 그렇죠. 학교가 가까운 거다. 얘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세컨하우스 개념이거든요. 근데도 와 금액 치고 가는 거 보니까 놀랐어요. 한번 볼까요? 최고 간 거는 올해 24년 1월부터 해서 6평 30평대 해가지고요. 부산 휴양구 딱 보면 오션 테라스 4단지가 이 불경기 중에 12억 5천까지 갔습니다. 4단지가 요거 그죠? 물론 앞에 뷰 나오는 얘기지만 근데 이제 요게
저는 이제 물론 뭐 좋죠. 좋고 네. 테라스하고 앞에 광안대교 뷰 바로 보이고 좋은데 일대가 뭐 여기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약간 뭐라 주거가 뒤에 좀 있어요. 뒤에 보면 진로도 있고 아파트가 기존에 있지만은 이 일대가 그거잖아요. 약간 그 시장 쪽이잖아요. 네. 네. 옛날 수변공원. 네, 수변공원은 뭐 앞에 여기가 수변공원이고 여기가 약간 뭐 해물 팔고 막 수산센터 여기가 네. 회센터다 보니까 그거 하는 전부 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다 바뀌었어요. 네. KCC 오피들 쫙 들어오면서 이 일대가 또 더 맞게 들어오면서 젊은 네. 애들 다 완전 플레이스가 핫해졌고.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완전 이 일대가 지금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여기 이렇게 되고 나서 이 가격 치는 거 보니까 놀랐어요. 이렇게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이거 분양가가 도대체 얼마 있죠? 분양가가요? 장난 가격이 오션 테라스 4단지, 3단지, 일단 30평대. 5년 차네요. 예. 그럼 뭐 한 3평? 맞아요. 분양가가 거의 한 5억대 5억대? 조금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 12억 16억 2천까지 갔습니다. 와 너무합니다. 아, 그때 이제 광안대교 뷰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다는 소리거든요. 그럼요. 확실히 근데 이걸 보면 사실 강안대교 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4단지 같은 4단지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보면요. 뭐 지금 아까 16억 2천까지 갔었고 지금 14억 5천 또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매물 볼까요? 지금 뷰 잘 나오는 게 14억 5천 했을 거고 광안 오션 테라스 빌라 오션 테라스 4단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강안대교 뷰 값을 얼마나 측정받을까 이렇게 보는데 싼 거는 7억 5, 6천 뒤쪽에 있는 그런 거 있죠. 저층의 뒤쪽. 진짜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사이 오션뷰가 바로 5천 세안고. 야, 주탑이 예쁘게 보이면 이제 12억이고 한 4억 차이 나네. 그러니까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그 서밋에서 그 3억 분양가가 3억 차이 났으니까 신축발은 3억 이상 간다. 광안대교 보이고 안 보이고 저것만 봐도 난다 그죠? 그 이상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지금 좀 그랬던 게 저 테넌바움. 네. 이왕 바로 뒤에 여죠. 얘가 저도 뭐 러스를 다녀왔을 그 당시에 가왔는데 20억? 20억 했다가 20억 했다가 지금 뭐 5억 할인한다고 지금 막 나오던데. 네, 지금 12억 하거든요. 12억 5천대. 거래가 근데 좀 있어요. 12억 5천대는 최고층 최고 좋은 건 아니겠다 그죠? 네. 20억 최고 고층도 제가 보고 왔는데 그게 20억이니까 5억 하면 15억대 정도 지금 분양을 할 것 같은데. 직거래로 있고 13억 7천도 있고. 거래가 조금 그래도 그죠? 그나마 그죠? 된다 그죠? 네. 솔직히 얘는 요 뷰가 이제 요 보이는 애가 있고 그다음 얘쪽 보이는 애가 있거든요. 네. 얘쪽 보이는 애도 중층 기준으로 한 8억대 그때 당시에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도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 고층 한 대에도 앞에 진로 이런 애들이 나중에는 가질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재건축을 할 거란 말입니다. 연식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식이 많이. 28년 네, 차. 얘들도 얘 둘이 분명히 얘들도 해요. 그러면 얘는 영주변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면은 약간 고층 가도 얘가 시야에 걸려요. 앞에 딱 옥상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와, 이 당시에 20억이면은 지금 저는 15억도 이건 비싸다고. 네. 한 12억 이거는요. 고층이 12억. 12억도 좀 고층 아닐 거예요. 중층 정도일 겁니다. 중층 정도. 네. 그래서 세대수도 좀 작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거 가격 12억 하느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광안자이 이런 아들 지금 10억 하잖아요. 거의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투자적 측면에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고 세대수나 브랜드나 입지나 이런 부분은 다 떨어지잖아요. 뷰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다 떨어지잖아. 세대수, 브랜드, 입지. 뭐 하나같이 다 떨어져요. 근데 소위 참 조심스럽다 맞죠. 차라리 아예 뷰 가져갈 거면 오션 테라스를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저금액에 12억이면 오션 테라스도 10억 있을 거거든요. 차라리 뷰를 갖다가 주문하시면 앞에 자도 연구부잖아요. 그래도 뭐 나올 거라고. 여기는 연구 조망권이니까 여기를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입지와 뷰를 가져간다면 구축이라도 저는 강한상용 지금 뷰 나오는 게 11억 11억이 있더라고요. 걔를 갈 것 같고. 좀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각각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저희 강의나 임장 있을 때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단톡방으로. 네, 이게 저희도 부크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수영현대부터 또 요 라인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영현대가 항상 조금 그 삼익비치하고 사모가든 대우마리나 이렇게 오르고 나면 탁 이제 항상 물막이 오는 게 탁 수영현대거든요. 그렇죠. 뷰가 장난 아니지. 어마어마하죠. 음. 뷰가 이게 센텀뷰에다가 광안대교 뷰에다 수영강 뷰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도 좋죠, 그죠? 좋아요. 역세권에 바로. 이제 뭐 진행을 하다가 지금 틀어져가지고 다시 또 진행할 거예요. 쟤는 뭐 계속 이슈 계속 될 거라서 계속 있죠. 계속 뭐라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도 뭐 투자로는 좀 그렇죠. 뭐 전세가율도 안 맞고 당장 이제 완전히 국초기 완전 초기 너무 초기 단계라서 그런 건 좀 있지만은 대지분도 14평이면 나쁘지 않다 그죠? 네,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장기로 그냥 실거주 겸 들어가는 거는 저는 나쁘지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대장급 대저석이라서 근데 워낙 초기라서 좀 그게 무섭죠. 네. 딱 들어가 놓으면 효자 노릇은 네. 할 거다. 근데 지금 이제 투자적으로 보면 전세가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인풋 대비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 방금 말씀대로 이제 초기 단계에 저가격이면 싼 건 아니에요. 네. 이미 이제 얘는 계속 반영이 되고 그렇게 안 빠진 녀석입니다. 네.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네. 가격은 근데 사실 지금이 거의 바닥인 것 같아요. 많이 한 10, 네. 그 3억 이상 13억 갔다가 네. 지금 이제 8억까지 8억까지 빠졌으니까 대략 36% 정도 빠졌거든요. 뭐 서울이든 전국적으로 한 35% 정도 빠졌을 때가 거의 바닥 가격이니까. 원래 재건축이 푹 빠졌다가 또 훅 오르다가 쭉 빠졌다가 훅 오르다가 이게 편차가 워낙 심하니까. 네. 요거 보세요. 이런 수영현대가 대표적인 이제 제2반등이죠. 요렇게 제2자처럼 쫙. 또 한 번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순서가 조금 이제 조금 늦게 오겠죠. 삼익빛이 오르고 사모가는 오르고 대우마리나 오르고 그러면서 오겠죠. 근데 저는 8억대면 투자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묻어놓기에. 실거주는 저는 전세가율이 워낙 얼마나노? 지금 전세가가 2억대고요. 6억대. 월세가 얼마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영현대. 왜냐면 여기를 대출 끼고 사가지고 월세로 돌려서 이제 이거를 받아서 내가 월 적금 넣는다 생각하면 되니까 30평이네요. 월세가 진짜 너무 낮긴 낮다. 5천에 70.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로는 너무 안 나오니까 아쉽죠. 네.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뭐 돈 많으신 분들이라 그냥 사놓고 그냥 묻어두면 되겠지만 대출을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조금 무리가 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거 대출 끼고 살려면 내가 8억 4천에 60% 대출이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8억 4천 곱하기 60% 하면 이제 5억 정도 대출 받아야 되고 내 돈 한 3억 4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나가고 원리금 상환 나갈 거고 우리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대략 한 150, 원리금 상환이 100만 원. 네. 그럼 250 나가고 월세가 80 들어오니까 170 정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부담스럽죠. 70하고 100을 추가로 계속 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는 있지만은 이걸 뭐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몇 년 동안 낮아지지만 결국 또 다시 반등돼 가지고 금리가 또 높아질 때가 또 있단 말입니다. 네. 그죠? 그럼 또 뭐 예전처럼 진짜 뭐 5억대면은 저도 5억대 대출 받아가지고 2, 3%대 해가지고 120 정도 됐다가 더블 되니까 거의 300 정도 하더라고요. 뭐 원리금 붙으니까 또 맞죠 금리랑.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들고 가면 효자 노릇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요 3인방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3인방을 봐야 되겠죠. 밀락동 저는 요 3인방 있죠. 요 밀락역을 기준으로 요렇게가 저는 사실 밀락동이 좋아서 뜬다기보다 밀락동이 나쁘다는 아니지만 센텀시티의 완전 배후 도시로서 역할을 하면서 더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미분양 폭탄이었죠. 동원 2차 그리고 전세가도 맞춰 굉장히 힘들었던 녀석인데 확실히 이제 방금 말씀대로 센텀의 배후 도시입니다. 배후 지역이고
얘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포레나도 입주하고 센텀 동원 해가지고 세 개가 다 들어오면서 확실히 달라졌죠. 네. 유동인구라는 상권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지금은 그죠? 많이 얼마나 빠졌노? 얼마나 빠졌냐면요. 네. 최고가 대비 그래 많이 안 빠졌네요. 22 10억대에서 한 24%, 다른 게- 25% 정도 빠졌습니다. 다른 게 비해서는 좀 덜 빠진 편이죠, 확실히. 네. 네. 그리고 뭐 최고가는 뷰 좀 나오는 거 이런 거 했었을 거고, 네. 요거도 매물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센텀 비스타 동원 1차부터 이렇게 보면 매매로 바꾸고 30평대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7억 5천부터 뷰 나오는 거 최고가는 뭐 11억 5천까지 있습니다. 중층은 한 9억 5천. 뷰 좋은 거 10억. 뭐 뷰 기준으로는 거의 회복해버렸어요. 그렇네요. 수영강 뷰 9억 있네요. 또 수영강 센텀 탁팀 8억 8천. 저번에 뷰 보이는 거 7억 5천 있었는데. 이제 네. 볼 때마다 이게 저가들이 사라져요. 예, 느껴집니다.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게 네. 느껴져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산책로 좋죠. 센터까지 도보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가까워요. 같이 도보를 가보면. 가장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학교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 학교가 열린학교 뒤쪽에 있죠. 네. 학교가 여기 맞죠? 민한초가 밀락초 민한초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폴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학교 뒷길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뭐 빼면은 나머지 진짜 다 좋대요. 네. 환경도 좋고 조용하고 뭐 센터까지 그냥 걸어 다니고 수영요 라인을 해가지고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다고 조금 만족도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또 뭐 이 가격대는 좀 매수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로 내 집 마련 본다면. 맞아요. 좋을 것 맞죠. 같아요. 네. 진짜 7억대 있으면 너무 좋고 동호수 좋은 게 7억대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올랐지만 약간 추격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8억대 넘어가나 했는데 이제 대출 규제 있으면서 시장이 좀 소강 상태가 되면서 다시 7억대가 좀 보이거든요. 괜찮을 것 같고요. 포레하고 동원하고 차이가 조금 나죠. 포레가 조금 더 비싸니까 그죠? 호객노노상은 이제 그죠? 포레가 조금 더 가고 있고 매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7억 2천 저층부터 10억까지 수영 강뷰 10억이고 7억 2천부터 해서 중층 저층이고 10층이 8억. 이거 저층인데 수영 강뷰가 있네요. 7억 8천. 112동. 12동이 이쪽인가 보다. 여기네요. 요렇게 뷰가 사이 뷰가 보이는 것 같다.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중층 8억 이렇게. 전세가만 받쳐줘도 이런 거 참 하나씩 사놓고 싶은데. 참 부산이 지금 하나씩 사놓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못 사다 보니까 다주택자에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속만 탑니다 사실. 어쨌든 이렇게 구축 아파트 봤고요. 이제 망미동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되나? 망미동 볼까요? 망미동은 눈여겨볼 게 어떤 게 있나요? 망미동은 이제 이슈가 있죠. 망미구역 말씀을 드렸듯이 아크로. 그렇죠. 망미동은 또 망미구역이 지금 이제 사시가 났죠. 아크로가. 그래서 요게 이제 대장급 녀석이 될 겁니다. 여기 뭐 더샵도 있고 아파트가 좀 여기도 아파트가 좀 있어요. 이제 고가가 있어가지고 한때 조금 이제 음침한 지역이 돼가지고 좀 그랬죠. 망미동 자체가 어떤 옛날 주거 오래된 주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거 선호도는 과거엔 조금 떨어졌지만은 이제 이런 이제 여기 비콘 그라운드인가 뭐 그래가지고 좀 젊은 아들 놀게끔 요 다리 밑에 그런 것도 시설도 지금 하면서 망리단길. 그래서 이거 좀 좋아졌어요. 그나마 좀 밝아지고 좋아지면서 또 망미구역이 이렇게 주거가 기준적으로 2,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구역 원래는 망미구역이었죠. 2000 지금 550세대가 아마
정확하게 뭐 이거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래도 대단지네요. 2,000세대는 넘어요. 2,500이니까. 그래서 2,000은 넘고 18개 음. 동에다가 39층이니까 여기는 이제 좀 왕미 지역에서 여기서 대장 노릇할 만한 녀석들이 이제 또 아쿠로니까, 그죠? 네. 또 이제 하이엔드로 아쿠로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3호가또는 이제 이번 달 곧 아마 이제 결과 나오겠네요. 네. 이제 얘가 이제 부산에 처음으로, 지방에 처음으로 아쿠로가 먼저 들어올지 아니면 3호가전이 들어올지 또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부산에도 이런 아크로 이 하이엔드가 좀 탁탁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아직까지는 여기 외에는 이제 그저 크게 볼만한 녀석은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나마 지금 현재는 얘, 그다음 또 봐야 될 게 얘죠. 그러니까 잘못 봤네. 여기 망미주공. 망미주공을 갖다가 이제 좀 봐야 되는 녀석이고, 아직까지는 좀 단계 좀 멀어서. 네. 되고 나면 광안대교 피로 나오는 녀석이에요. 멀지만은 여기가 약간 높은 고지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뷰도 잘 나오게 해서 얘도 관심도 굉장히 높죠. 지분이 어마어마한 녀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여도 망미이동 하면은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녀석. 그래서 요 일대도 이제 조금 이제 더시합 이후로 신축 아파트 조금씩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아크로가 들어온다면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네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몇 개 가지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타이밍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 값이 오르고 뒤에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오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재개발 쪽으로 사람 철을 안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봐야 될 녀석들은 대장급들은 저는 봐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장급을 보되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보면은 저는 뭐 3호가돈도 말씀을 드렸고, 뭐 우삼도 얘기했었고, 그 삼익비치도 말씀드렸고, 이런 애들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과 그런 것도 잘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최근에 물건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선별해가지고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지금은 당장에 지금 단기가 어떻게 돼 있지 한번 볼까요? 망미주. 저는 그거잖아요. 수영구가 아니잖아요. 수영구 아니네. 다음에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중부산 할 때 한번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네. 일단 요약을 하면 1급지 위주로 이렇게 좀 보고 1등 단지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제 분양가가 비싸니까. 그 다음에 기축 대장들도 저는 좀 지금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런 거 지금 남천동이 건물들이 요 땅값이 평당 이제 대로변이 6천만 원대. 6천. 안쪽이 3천에서 4천, 5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상업지역 기준으로. 주거지가 한 2천에서 3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남천동 일대가 좀 상가 건물, 그러니까 땅값이 좀 저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양정을 보면요, 연장 라인 요 일대에서 제일 핵심 라인이 이제 요 부지잖아요. 요 라인들하고 요 빠진 요 라인들하고 뭐 또 요런 앞쪽 라인 요런 데가 핵심이잖아요. 이런 데를 보면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2천에서 3천까지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거의 다 사라지고요. 막 금매 일부 말고 거의 다 사라지고 4, 5천. 4, 5천. 이게 전 고점 당시에 그 정도 했거든요. 호가 6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요렇게 이 동네가 4, 5천 해버리니까 남천동 4, 5천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 주거지가 또 2천, 3천 하는데, 여기 광안역 보면 광안역 드파인 앞쪽 있죠. 요런 데도 2, 3천 하니까 오히려 광안동이나 남천동이 좀 싼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광안동이 광기단길, 광기단길이죠. 광기단길 라인이나 이제 탄 오거리, 동방 오거리 라인, 요쪽 라인이죠. 저 라인에 엄청나게 요 라인으로 이 라인이 이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핫해지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숙소를 운영하면서 한 개 더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봤었거든요. 뭐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금 오르고는 있더라고요. 계속 오르더라고요. 볼 때마다 오르고 이제 지금은 쭈쭈하죠. 원래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하고 비교를 갖다 또 이제 가격이 아파트가 먼저 치고 올라갈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말씀대로
땅은 계속 여기는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계속, 네. 저는 진짜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기가. 토지 건물로는 왜냐면 아까 양정이랑도 비교했지만 네. 여기 아파트 분양가만 따지면 우동이나 중동에 결코 밀리지 않는 동네가 남천동이잖아요. 그렇다 그죠. 예, 중동보다는 위고 우동과는 거의 쌍벽이고. 예, 근데 요 우동의 주상복합 라인이 주복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평당 1억이 넘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그러면 여기도 이제 땅이 없는데 상업지 일부가 높이제한까지 풀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땅들은 당연히 4천, 5천, 6천 저는 좀 많이 저렴한 거 아닌가. 사업성 나중에 이제 건설사가 분양 경기가 조금 다시 돈다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광안리 바닷가라든지 일본인 학교도 여기 4천 이상 달라잖아요, 이제. 그렇죠. 4천 이상 달라고. 메인 라인은 거의 5천 넘어가는 것 네. 같아요. 그래 따지면은 어딥니까? 해운대에 해리단길 그것도 한 6천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도로변 상업지가 역세권 도로변 상업지가 6천이니까. 그럼 좀, 굉장히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쨌든 또 평지 라인, 평지에 2호선 라인 따라 탁 들어올 때가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메디컬 건물이나 사옥들을 원하는 분들은 저는 요 라인 따라서 수요가 많이 형성되지 않을까. 재송동 일부 하고 요 라인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이렇게 네. 건물 소식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신규 프로그램 참여 가능합니다. 같이 스터디도 하고 같이 투자도 하고 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